왜 기술주의 움직임이 없었냐? 거기에는 마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죠. 지금 기술주들이 어떻다고요? 순환매라고요.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의 개념의 접근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고 비주도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엔비디아를 올리고 어떤 날은 엔비디아를 빼고 애플을 올리고 또는 테슬라 TSMC를 빼버리고 또 엔비디아를 올리고 이런 식의 로테이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10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1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벌써 금요일이고 증시를 또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주가를 보고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뭐를 했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간 거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유형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유형으로 비슷한 수익이 계속 납니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 별로 좋지 않네요. 시장은 늘 변해야 시장이죠. 만약에 시장의 가치가 매일매일 동일하다고 하면 과연 이 시장에서 누가 투자를 할까요? 이 시장에서 가격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가격 변화가 있으면서 거기서 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일주일간 제자리다. 참 나스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옆 동네 분위기는 또 사뭇 다릅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를 보시도록 할게요.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331포인트, 엄청나네요. 0.85%가 상승한 39,387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강한 양봉이네요. 아주 눈에 띄는 양봉이었고 강한 흐름을 보였던 양봉인데, 자, 이 양봉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갭 상승을 날리고 모양새가 예뻤던 상태에서 추세를 바로 하나 올려 붙였다. 거래량이 없는 게 흠이었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거래량이 없는 흠을 한 방에 해결을 하면서 거래량을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거래량을 다시 보강을 하면서 지금 빈틈이었던 측면을 완벽하게 메꿔줬다. 그래서 강한 또 양봉을 날렸습니다. 진짜 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패턴이 진짜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진짜로 강한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 다우지수의 상승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니까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마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로만은 어떠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좋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있어서 좋긴 한데,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여전히 좀 누워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거의 4일째 제자리에서 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S&P 500은 다우지수에 조금 표방하고 있어서 약간 우상향으로 돌아치는 모습이 흡사하긴 합니다만 다우지수의 레인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낮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주가들은 좋은 모습을 취하고 있네요. 이러한 모습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제 기준의 논리상 같은 나라에 있는 3대 지수, 제가 말씀드린 3대 지수는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주가를 말씀드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3대 지수가 늘 똑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말 그대로 나스닥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모아놓은 거니까요. 또는 다우지수는 전통산업군들을 모아놓은 거니까요. 각각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리듬은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듬에 이런 갭이 발생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순환매라는 구조라는 거죠. 순환매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별 순환매 구조, 종목별 순환매 구조가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 돼서 향후 주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뭐 사실 TSMC가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의 위탁 생산 공장이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그 엔비디아가 TSMC가 없으면 반도체를 잘 만들어낼까요? 물론 다른 거래처가 있지만 현재 구조상 아니겠죠. 자 그러면 TSMC가 공장을 지으려면 무슨 산업이 필요해요? 기초 산업인 건설이 필요하겠죠. 자 건설 장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안에 뭐가 들어와요? 시설 산업이 들어가겠죠. 시설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장비 산업이 또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반도체를 만드니까 또 뭐가 움직이겠어요? 화공약품이 움직이겠죠. 화공산업이 움직인단 말이죠. 자, 그런 식의 사이클을 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특정 섹터는 올라가고 특정 섹터가 약하고 이런 구조가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우지수가 세다는 것은 기초산업군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에서 새로운 공장 지을 거 발주 안 해. 그러면 기초산업인 건설사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못 벌겠죠.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구조상 사이클을 같이 타는 게 좋지 지금처럼 언밸런스하게 타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다우지수만 보면 와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게 엄청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차라리 나스닥과 S&P 500이 좀 주가를 같이 붐업이 돼서 따라가면 참 이상적이겠는데 그러한 모습이 현재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러한 패턴의 시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패턴들의 시장이 결국은 향후에 데미지를 좀 많이 먹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지금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고가를 올리고 있고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를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뚜렷한 기대감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10년물 국채가 4.7에서 벌써 4.4까지 4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측면 아주 긍정적인 자료로 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거기에서 뭐 이거쿵 저거쿵 살을 붙일 필요는 없어 보이고 네, 지표에 대한 인식적인 부분,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시장이 좀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향, 또 너무 나쁘게 나와야 좀 좋게 받아들이는 아주 전통적인 예전 방식이 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해당 측면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는 것이 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다우지수의 지금 7일째인가요? 아마 7일째 상승일 건데 이 7일차의 이 상승이 반갑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특히나 이제 오늘이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상외에 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주말 앞두고 긴장 효과를 난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5월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부분의 발표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재정 수지 이런 게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오늘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연준 연설이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가요? 깔려 있는데 오늘 멤버가 로건, 그다음에 카시카리, 불수비 다 보호머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카시카리 하니까 딱 뭔가 내리에 꽂히죠. 며칠 전에 시장에 부담을 줬던 카시카리 총재란 말이죠. 카시카리 총재가 뜬금없이 금리 인상 얘기를 던지면서 시장이 좀 냉각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 카시카리가 오늘 밤에 나옵니다. 그것도 개장한 이후에요. 그래서 개장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매물 수화를 한다고 하면 오늘 타이밍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추세가 너무 셉니다. 이런 센 추세는 또 그냥 쌩하고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추세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강추세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상태고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깊게 살펴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치고 올라오는 동안 나스닥이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가 못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의 주가의 붐업이 되고 있는 기반이 뭐냐? 다우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기반이 뭐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는 누가 효과를 많이 봅니까? 반도체에서 영향을 받는, 빅테크에서 금리에 대해 기대감이 커진단 말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게만큼 빅테크 쪽의 주가가 오히려 좋지를 못해요. 좀 이상하죠. 그게 지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면 빅테크가 차라리 금리 인하의 수혜 때문에 다우지수가 좋은 상태라고 하면 지금 빅테크 쪽인 나스닥도 사실 더 훨훨 날아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동작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연결되지 않느냐라고 전 되묻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리 내 수혜주들의 개념이 지금 정통적으로 영향을 받던 친구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분명히 강력하고 좋은 시장인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사실이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순간이긴 맞다. 그리고 급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전쟁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빠르게 급락했던 부분들을 모두 회복을 하면서 또 빠르게 무브먼트를 가져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무브먼트를 가져가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피로감이 좀 축적되는 경향이 좀 있죠. 피로감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피로감으로 인한 매물 소화 과정도 분명히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국채 쪽의 움직임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7 선에서 놀았어요. 우리 방송하기 얼마 며칠 안 됐을 때만 해도 국채 가격이 4.7대였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국채가 4.4입니다. 이게 지금 국채 4.7이 네 집 애 이름이 아니고 4.4가 네 집 애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얘 하락이 나타나니까 다우지수가 얘 하락폭만큼 그대로 빗금 그어가지고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왜 얘랑 연동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움직임이 둔화됐냐 이거죠. 왜 기술주의 움직임이 없었냐? 거기에는 마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죠. 지금 기술주들이 어떻다고요? 순환매라고요.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의 개념의 접근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고 비주도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뭐 엔비디아를 올리고 어떤 날은 엔비디아를 빼고 애플을 올리고 또는 테슬라 TSMC를 빼버리고 또 엔비디아를 올리고 이런 식의 로테이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왜 쓰냐? 왜 씁니까?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포트폴리오 재점화를 시킬 때 이런 형태를 많이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재점화 시킬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가 현재가예요. 여기가 현재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든 주식을 다 팔 수 있어요? 한 방에? 모든 세력들이 다? 못 팔죠. 왜? 여기에서 주식을 샀던 애들이 100개를 샀는데 여기에서 한 번에 100개를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나 상태, 코인 루나 알죠? 루나? 한 방에 100% 빠진 거. 그런 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코인이야 그런 게 가능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불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팔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0에서 샀던 것을 여기서 10개를 팔고, 여기서 20개를 팔고, 여기서 30개를 파는데, 문제는 매물이 나오니까 여기서 쏟아지는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도 팔기도 전에 가격이 여기까지 되돌아와 버린단 말이죠. 리턴이 생겨버리죠. 그럼 100에서 샀던 사람들이 다시 원점이 되니까, 제로 베이스가 되니까 무의미해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로테이션을 돌리죠. 로테이션을 돌려요. 어떻게 로테이션을 돌려요?
이 구간대에서 붙잡아 놓고 주가의 위치를 요 구간대처럼 요렇게 행보를 치면서 이 구간에서 평균 단가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에서 샀고 여기가 110이야. 110에서 못 팔아먹었어. 대신 108에다가 평균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고 플러스 109 마이너스 106을 주고 이 등락을 주면서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하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때 전형적인 쓰는 방식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진 않죠. 아주 긍정적인 로테이션 모습은 아니에요. 이 패턴 자체가. 왜냐? 실제 이거를 로테이션을 돌리고 나서 생긴 현금을 가지고 다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부양할 수 있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러한 가다를 쓰는 친구들은 로테이션을 돌리기보다는 뭐를 하겠어요? 현금화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베스트한 샷의 국면이 아니라고 내용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가면 지금 나스닥은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의 가장 멋진 종목이 지수잖아요. 대표 지수잖아요. 왜? 반도체, 빅테크, M7 아주 많은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이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시세가 제일 많이 났었다는 얘기죠. 시세가 제일 많이 났었으니까 그 시세를 어떻게 합니까? 시세를 빼고 있는 상태가 되죠. 시세를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세를 조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공백을 다우지수가 메꾸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주 눈에 띄는 강세. 아침에 뉴스만 검색해보면 아침에 눈만 뜨면 미국 뉴욕 증시는 7일째, 6일째, 5일째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가 매일 뉴스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적으로 와 미국 진짜 좋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 대장이었고 원래 영웅이었고 원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던 나스닥의 주가 위치는 박스란 말이죠. 그럼 의심을 해야겠죠. 무슨 의심? 뭘 하고 있구나.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국면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우지수의 흐름대예요. 지금 다우지수가 더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전 몰라요. 그걸 관심도 없고 대신 다우지수가 방향성이 한번 바뀔 때를 보면 돼요. 바뀐다는 거는 지금 올라왔으니까 내릴 때를 보면 되겠죠. 방향성이 바뀔 때 나스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로테이션 작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방향이 바뀌었을 때 로테이션 작전이 끝나서 포트폴리오가 다 빠져나갔으면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으려고 시도를 할 거고 반대로 재매수 내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할 거면 밑에서 받아서 다시 싼 가격의 주식을 살라고 덤비겠죠. 그럼 로테이션 작전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다우가 첫 번째 조정을 받을 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다른 방식의 분석은 별로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보여지고 이와 같이 저도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접근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큰 건 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위로 가도 커질 거고 아래로 가도 커질 거고 왜? 현금화가 많이 되니까. 현금이 있다는 거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현금이 없을 때는 시장이 못 움직여져요. 백날 맥날 며칠 뉴스 내보내봐요. 시장 움직이나 안 움직이죠.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면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그 유동성이 언제 움직이는지 주목해서 바라보셔야겠죠. 자, 그 측면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번 주 남은 거래일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부터 시장에 최선을 다해서 접근해 볼 계획이고요. 시장이 쉬운 것 같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장입니다. 박스권에다가 가격 변동성이 작고 그러면서 움직임이 둔화되어 있고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또 다시 되돌아 버리고 이러한 스타일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분명히 그런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무리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확인하시면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말씀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